이번 시간은 스프링부트 스타터 테스트 첫 번째 시간 J유닛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유닛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시간을 좀 들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거 빼고 그 디펜던시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스프링 부트에. 거기서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그레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디펜던시를 하나도 추가하지 않았지만 그레들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때 디펜던시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요. 자, 보이시죠? 스프링 부트 스타터. 얘는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제공이 되는 거죠. 스프링 부트 스타터는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디펜던시라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디펜던시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더라도 테스트 관련 툴들은 반드시 테스트 임플리먼테이션 해가지고 디펜던시로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스프링 부트 스타터 테스트에는 JUnit, 햄크레스트, 어서트J, 그다음에 JSON 패스 등등등 몇 가지 테스트 툴이 제공이 되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JSON에 JUnit 테스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Unit은 테스트 러너라고 해가지고 테스트를 구동시킬 수 있게끔 하는 실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코드는 어디서 작성을 하냐? 우리가 그레들이나 메이븐으로 프로젝트를 디폴트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src 폴더, 여기 소스죠. 소스 폴더에 메인하고 테스트 두 가지 서브 폴더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테스트 코드는 관행적으로 테스트 폴더 안쪽에 작성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테스트용 폴더라서 요거는 그래서 테스트 liv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 지금은 이제 각 개별 툴들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거라서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요 메인에다가 우리가 자바 소스를 만들 때 여기에 있는 패키지 구조하고 테스트 안쪽에 있는 패키지 구조를 맞춰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새 파일 만들어서 JUnit test.java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클래스에서 JUnit에서 제공해주는 어노테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메서드에, 예를 들어서 메서드에 이런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됩니다. 골뱅이 테스트라고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시면 이 메소드는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패키지가 org junit, 일단 임포트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피터 API가 붙어 있죠. 얘가 붙어 있으면 얘는 버전 5다. JUnit 5 버전을 사용하는 거다. 지금 JUnit 5가 버전이 나온 지 벌써 뭐 한 5, 6년, 7년, 8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는 JUnit 4에서 벗어나서 JUnit 5를 이제 사용을 해야
최근에 나온 테스트 툴들하고의 호환성도 좋으니까요. 요 주피터 API 테스트 얘를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메소드를 테스트용으로 실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 구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메소드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메소드만 실행을 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테스트 어노테이션이죠.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을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도메인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인 쪽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모델이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여기 밑에다가 note.java라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레코드로 구성을 할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모델은 노트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에는 아이디하고 타이틀하고 그다음 내용이랑 그다음에 신규 노트인지 아닌지 이렇게 요거는 제가 뒤에 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넣은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노트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 유닛 테스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 노트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모델 맨날 까먹더라고 속성은. 네, 노트에 대한 이제 새 객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에 대한 새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얘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노트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타이틀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인지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니까. 시작은 아주 쉽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때 요 노트 객체에서 타이틀 요 스트링을 꺼내 와서 내가 예상한 것과 맞느냐 요거를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assert equals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파라미터를 두 개 받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예상하는 값. 제가 예상하는 값은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그리고 노트에서 타이틀을 꺼내 오면은 동일해야 돼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 빨간색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JUnit을 비롯한 여러 가지 테스트 툴링들은 스태틱 임포트를 사용을 해서 이런 메소드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스태틱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인텔리제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이클립스를 쓰게 되면 이렇게 빠른 수정을 통해서 스태틱 임포트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ssertions, assert equals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assertions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assertions. 이게 assert라는 단어를 단언이라는 뜻인데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나는 단정한다. 나는
여기 노트 타이틀에서 꺼내온 것이 마이크로 이코노미라는 스트링일 거라고 단언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보여드릴 텐데 assert equal 같다고 단언한다. assert true true라고 진실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피터 요 어서션즈에 쭉 들어가 보시면 assert equal 외에도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전부 다 스테이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fail, assert true, assert true에 대한 또 파라미터가 이제 여러 가지 오버로딩 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assert true, false, null 체크도 이걸로 하면 되고요.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이 메소드의 실행 결과값이 null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assert null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린 equal, equal 너무 많죠? 예, 쭉 거의 equal이에요. 그 다음에 array equal, not equal, 뭐 등등등, not null,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뭐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몰라도 됩니다. assert equal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그냥 하나하나 다 안 보고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assert j를 할 때 또 거의 유사하거든요. 예, 유사한 게 있는데 주피터의 assertion즈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assert j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JUnit 주피터에서는 assert equals, assert true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원문, 요 테스트할 단원 assert문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기 있죠, 여기 화살표. 얘를 눌러서 실행할 수도 있고 인텔리제이도 아마 요런 표시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은 실행이 되고 아니면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테스트가 있거든요. 이 테스트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메소드로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베이직 유즈 요게 목록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어노테이션을 붙이게 되면은 요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실행을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이 화살표를 누르기보다는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이신 분은 좀 찾으셔야 되고 맥인 경우에는 커맨드 세미콜론 C를 눌러주시면 실행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요거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필요 없고요. 실행을 하고 나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이 떴죠? 빨간색이 떴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를 눌러보면 왜 테스트가 실패를 했는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expect는 이렇게 했는데 액추얼 실제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고 여기 그새 또 오타가 났죠. 그래서 요게 아니죠. 마이크로인데 왜 이랬을까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이렇게 하고요.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을 그대로 다시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테스트를 한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이 초록색이 떴죠? 초록색이 떴으면 성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노트라는 객체를 새로 생성하고
그 노트 객체에서 타이틀을 꺼내 왔는데 그거에 대한 스트링이 문자열이 요거다, 요게 같다 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가장 쉽죠. 자, JUnit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요거면 되거든요. 예, 요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 코드를 많이 작성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유닛 테스트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이 올 것이고, 어서트가 무엇인지, 어서트를 내가 어떻게 이제 유닛 테스트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경험의 문제거든요. 그 이후로는 요 정도면은 JUnit은 패스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제가 준비한 게 좀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것은 equals, assert equals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assert true 혹은 false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note.is new 있죠. new 속성은 이제 불린 속성이죠. 여기 보시면은 is new는 불린 속성입니다. 그래서 불린 속성 같은 경우에는 assert true, assert false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빨간 줄이 거져 있는데 이것도 클릭해서 static import를 해주시면 이쪽에 보이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테스트를 이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닛 테스트를 하실 때는 이 어서트 문이 하나 생기면은 그때마다 테스트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록색 떴죠? 네. 자, 그 다음 테스트를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소스는 GitHub에 제가 미리 공지사항을 통해서 제가 URL을 링크를 걸어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테스트가 실패를 했어요. 테스트가 실패를 했는데 그때 그 실패에 대한 에러 코드, 에러 사항을 좀 자세하게 잘 적어주면은 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 코드를 만드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왜 그래?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좀 이제 테스트 JUnit에서 지원해주는 어노테이션이 또 하나 있는데, 요거는 뭐 안 쓰셔도 되는데 디스플레이 네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네임 어노테이션은 ID를 사용하면 그때 도움이 많이 되는, 저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주석 대용으로 저는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만의 활용법이 있으면 메시지 서플라이어 테스트라는 메소드 명으로 만들었고요. 디스플레이 네임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메시지 서플라이어 테스트,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아이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 어서트 문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공이겠죠. 툴에 이렇게 보시면 ID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여기에 저기 메소드명이 나온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인텔리제이는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메소드명이 안 나오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깔끔하게 인텔리제이가, 여기서 돈 주고 사면 그렇죠. 자, 그래서 실패가 됐을 때
그 실패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은 조금 더 나중에 뒷분이 뒤에 개발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좀 좋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assert true not.is new. 요 아까 위에서 했던 건데 테스트 돌려보고요. 닫고요. 여기서 이제 폴스를 예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단순해서 요거를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 true를 집어넣기 때문에 true가 나온다는 거는 이미 눈으로 그냥 알 수 있지만 뭔가 이제 복잡한 서비스 로직이 들어간 다음에 나온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 체크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assert false로 예상했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얘도 빨간 줄 거주니까 static import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얘는 true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false로 예상했기 때문에 실패할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때 메시지를 좀 넘겨주면은 좋겠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assert false 쪽에 한번 이제 타고 들어가서 assert false하고 관련이 된 오버로드 된 메소드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assert false 보면은 이제 파라미터 하나인 거, 그 다음에 false 보면은 두 번째 파라미터가 있는 게 있죠, 스트링.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서플라이어. 요거를 제가 만드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는 거고 지금. 자, 우선은 이제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래요. 스트링, 문자열. 문자열에 메시지를 넣는 거를 보면은 이제 assert 대 supply false면은 실패 메시지, 여기 보이시죠? 페일러 메시지를 보여준다. 요 메시지가 실패했을 때 메시지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번 작성을 해 보시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이제 두 개일 때 is not new note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적어주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좀 메시지가 좋겠죠. 신규 노트는 새로 생성할 때만 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준 다음에 테스트를 실행을 해보면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폴스를 예상했는데 true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쭉 보시면은 자, 실패했었죠. 실패했을 때는 신규 노트는 새로 생성할 때입니다. 생성할 때만입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true를, 얘는 지금 assert 단원문을 바꿔주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전에 가정하기를 비즈니스 로직,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흘린 후에는 false가 나왔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false를 이제 넣어주고 테스트를 돌려보면 성공했을 때는 강조되진 않지만 어쨌든 로그상에 이렇게 아이디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보자 이거죠. assert false에 이제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넣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까 전에 서플라이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파라미터를 서플라이어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람다식을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서플라이어 타입의 람다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서플라이어는 인풋은 없고 리턴만 읽는 거죠. 이렇게 문자열로 리턴이 돼야 될 겁니다. 볼까요? 보시면은 서플라이어의 리턴 타입 스트링, 이런 식으로 이제 람다식을 쓸 수 있는 거죠.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예제를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은 에러 익셉션 클래스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 주니어 개발자하고 시니어 개발자의 차이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얼마만큼 익셉션 클래스를 잘 예쁘게 만들어내느냐, 또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게 폴스인 상황에서 지금 true가 나왔던 거잖아요. 아까 전에 실패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실패했을 때의 메시지를 익셉션으로 만들다 보면은 익셉션 그룹이 생기게 되고, 그 특정 도메인 모델에 대한 익셉션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익셉션 코드들을 잘 정리를 하려면 이렇게 테스트 코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은 어렵지 않거든요. 익셉션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다 보면은 미리 이제 문서 같은 걸로 이제 목록을 쭉 만들어 가지고 그 목록을 익셉션 클래스로 만드는 거랑 TDD를 통해서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버 엔지니어링이 아니요, 언더 엔지니어링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서플라이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예제 코드에 보여드린 거에 보면은 뭔가 펑션도 들어가 있고 인원 코드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낸 이유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서플라이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해진 코드를 넣어주면은 그거에 대한 서플라이어를 리턴해 주는 걸로, 제공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서플라이어 부분을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펑션을 하나 만들 건데, 이넘 코드, 이넘으로 작성된 이런 에러 코드 목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에러 코드 이넘 값을 파라미터로 넘겨주게 되면은 그게 코드가 되는 거죠. 요 코드가 되는 거고, 요 코드에 맞는 것을 메시지로 만들어주는 얘가 서플라이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이 서플라이어죠. 그래서 리턴 타입이 서플라이어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요거 입력값은 없고 출력값만, 리턴 값만 있는 그런 애죠. 얘를 이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는 이넘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넘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넘에서 이넘 타입을 이제 not new book, 그 다음에 not found, 이런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건 이제 메시지입니다. 이넘에 not new book 이라는 코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메시지를 새로운 노트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코드를 TDD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아마 조금만 그 익셉션 클래스를 조금이라도 좀 만들어 보셨던 분, 그 다음에 에러 코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들이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해가 아주 쉽게 가실 겁니다. 자, 인풋도 다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서트, 네, 이제 펑션이기 때문에 어플라이를 해줘야 되죠. 네, 어플라이 해주고 요 어서트 플러스가 나왔는데 실패를 했을 때는 어떤 에러 메시지를 만들어 줄 것이냐에 대한 코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코드 점 not new book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조금만 줄일게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 하나씩 요 인엄을 채워 나가다 보면은 에러 코드에 대한 전체적인 목록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 나가면서 도출해 나간 에러 코드들을 이용을 해서 에러 익셉션 클래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메소드, 에러 코드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 다시 true로 바꿔서 한번 실패를 한번 시켜보죠. 자, 실패했고요. 실패하면은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not new book 이렇게 인엄 코드에 대한 코드명도 나오고 새로운 노트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줬으면은 바꿔준 걸로 끝내지 말고요. 다시 테스트 코드를 실행을 해봅니다. 예, 성공. 다음 테스트 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익셉션을 다루는 JUnit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테스트 메소드를 실행을 했는데 익셉션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익셉션이 발생한 게 이제 정상이라면 익셉션에 대한 테스트가 돼야 되겠죠. 예전에 JUnit 초창기 시절에는 좀 이것저것 꼼수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 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익셉션에 대한 별도의 또 단원문을 JUnit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썼던 이제 노트를 다시 한번 이제 카피를 해서 그대로 좀 활용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익셉션을 일부러 조금 내비쳐야 되니까 노트를 좀 모델을 조금 약간 우리 테스트를 좀 보기 위해서 얘를 한번 조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노트를 삭제를 할 때 아이디를 체크해 가지고 아이디가 같지 않으면 실패하게끔 하는 그런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노트 아이디가 노트를 새로 생성을 하고
리무브 노트를 이제 호출할 때 그 생성했던 노트 아이디를 넘겨주면은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그래, 이거, 여기에 담겨져 있는 UUID하고 다른 노트 아이디를 넣어주게 되면은 익셉션이 발생을 하겠죠. 네,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는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note.remove note에 랜덤 UUID를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하고 지금 얘하고는 다르죠. 그러면은 반드시 exception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JUnit의 assert 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assert throughs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노트, remove 노트 얘를 이제 호출을 했을 때 exception이 발생하면은 어떤 exception이 발생을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런타임 exception을 발생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는 요 runtime exception class 타입을 적어 주시고, 그 뒷부분에다가 람다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클래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익셉션이 발생될 클래스 익셉션 클래스 타입 적어주시고, 뒷부분 두 번째는 보이드 형태의 람다식을 적어주면 됩니다. 예, 임포트 해줘야 되죠. 자, 한번 이제 쫓아 들어가 볼게요. 예, 어서트 스루 보면은 요 타입으로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 타입이 메소드가 execute라는 메소드고, 요 execute라는 메소드는 인풋이 없고 아웃풋이 없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람다식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됐을 때 exception이 발생하는 타입이 얘다 라고 하는 거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했죠. 자, 런타임 exception이 아니라 exception이다. 성공. 예, 당연히 성공이죠. 런타임 exception은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까요? exception이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네, 실패죠. 예, 왜냐면은 여기 exception 타입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named not found라는 exception이 아니고 runtime exception을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보시면은 메시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name not found exception expected, 예, runtime exception을 예상을 했는데, 예, 이상한 게 나왔다 라는 뜻이죠. 자, 다시 바꿔주고, 예, 실행. 이렇게 해서 가장 JUnit을 사용할 때 기본이 되는 방법을 한번 쭉 알아봤고요. 다음 테스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드린 소스에서는 이제 파라미터라이즈드 밸류 소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JUnit을 제가 사용을 하면서 JUnit에서 제가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썼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언급하지 않는 것들은 거의 쓰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JUnit 쓰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가 JUnit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이 파라미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받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파라미터를 받아서 테스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파라미터라이즈드 테스트라는 뜻이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테스트를 붙였는데 테스트를 붙이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라이즈드 테스트 얘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넘길 소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 소스는 지금 제가 밸류 소스라고 간단하게 넣었지만 밸류 소스도 있고 뭐 메서드 소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할 때 따로 인터넷 같은 거 검색을 하셔서 공부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라미터가 이제 1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서 테스트할 요 메소드에 파라미터를 넣어줄 수 있는 거야. 요거를 이제 이어라고 할 거야. 이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 이거는 조금 그렇고요. 뭐 2005 2025 그 다음에 밸류 소스도 이제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리로드를 해주면 또 잘 되더라고요. 파라미터라이즈드는 잘 됐는데 뷰 소스는 임의로 넣어버리니까 되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에 이제 요거는 배열입니다. 2025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파라미터라이즈드 요 파라미터라이즈드 테스트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파라미터로 2015를 넣은 거에 대해서 테스트 한번 2025를 넣은 거에 대해서 테스트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두 번 실행하게 되죠. 여기에 배열이 이제 3개다. 그러면은 세 번 실행이 됩니다. 제가 자세한 요 부분에 이제 여기에다가 뭐 자세하게 코드를 하진 않겠지만 실행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요거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쪽 보고 계시고요. 진짜로 요 메소드가 3번 실행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자, 실패를 했는데요. 네임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알았어요. 네. 여기에 이 파라미터 있죠. 이 파라미터를 또 여기 안에서 변수로도 또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0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어요. 성공했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메시지를 보면은 둘, 셋 이렇게 3번 좌측에 실행된 것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파라미터라이즈드 테스트라는 메소드를 테스트를 했는데 이 파라미터가 지금 3개였어. 3개라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밸류 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볼 때는
많이 제 사용 경험으로는 밸류 소스보다는 그 메서드 소스가 있거든요. 그 메서드 소스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데이터를 다루는 테스트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서드 소스라는 것에도 한번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JUnit의 기본적인 베이직 유즈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제가 예제로 미리 드린 소스에는 이제 그룹프드 테스트 해가지고 assert all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저는 실제로 많이 사용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어서트문을 좀 여러 개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테스트해 보고 싶은 경우에는 어서트를 간혹 사용하긴 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니고 카피해 왔더니 또 실패를 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JUnit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햄크레스트를 이용한 매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